안녕하세요. 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급 실기 기출문제 대비 2회차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파일과 문제지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작업 2번 셀 서식 문항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A의 1번 셀부터 I의 1번 셀 영역은 셀 병합을 설정한 후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에 들여쓰기 3을 적용하고 글꼴은 바탕체, 글꼴 크기는 16,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시오 했네요. 범위 먼저 블럭 잡아주시고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워줍니다. 자, 맞춤 탭에서 셀병합 체크해주시고 텍스트 맞춤 가로를 균등 분할로 설정해주시되 들여쓰기를 3만큼 적용합니다. 자, 글꼴 탭 넘어와 주시고요. 자, 글꼴 문제에서 바탕체 적용하자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자, 마지막으로 크기는 16포인트만큼으로 설정해라 했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1번 해결이 되신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영역은 가로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로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설정한 후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했어요. 자, 언급된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상단 홈탭이에요. 자, 가로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 클릭 설정해 주시고요. 자, 굵게 지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밑줄을 주의하셔야 될 게 아래쪽 테두리예요. 테두리 중에서도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걸 선택을 해줘라 했기 때문에 자, 클릭해 주시면 적용 마무리가 되신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 L의 3번에 해당하는 세열이네요. 자, 이 부분을 값을 복사하여 수출 총액 영역의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라 했습니다. 자, 일단 해당하는 셀 값을 컨트롤 C 복사까지는 동일하게 해주시고 아예 6번 셀부터 17번 셀에 해당하는 범위 블럭 잡아주세요. 자, 마우스 우클릭입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글자 자체를 아예 선택을 해서 대화 상자를 띄워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값만 우리는 곱하기 해서 작업을 할 거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주시면 3번 해결되신 거고요. 4번 자, 뒤에 6번부터 I의 17번 셀 영역은 쉼표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고 C의 6번부터 17번 셀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값이 업체와 제품명이 중간 빼기 기호와 같이 연결되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라 라면서 표시 예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뒤에 6번 셀부터 I의 17번 셀 영역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홈탭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 중간에 쉼표 스타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제품 코드 영역이죠. 자, 블럭 잡아주세요. 자,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워주시고 자, 표시 형식 그 중에서도 사용자 지정을 가주셔야 되겠어요. 자, 숫자가 2자리와 3자리가 각각 중간 빼기 기호와 함께 연결이 되어 표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00 빼기 0000과 같이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자, 상단에 미리 보기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끝. 마지막으로 5번 I의 8번 셀이래요. 자, 선택해 주시고 노트 삽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동 크기에 항상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라 했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새 노트 선택해 줄게요. 자, PC 이름 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문제에서 언급한 최고 매출이라는 글자만 딱 남겨주시는 겁니다. 자, 단 지금은 다른 셀을 클릭하면 메모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클릭이에요. 메모를 표시 숨기기 토글이죠. 자,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 메뉴 선택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메모장 자체를 잡고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워줍니다. 자, 그중 맞춤 탭을 가시게 되면 자동 크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셀 서식 모든 문항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3번 기본 작업 3번 세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다음 영역에서 지역이 서울시로 시작하면서 재고량이 100 이상 200 미만인 데이터에 지역, 전월 재고량 마지막으로 재고량에 해당하는 필드만을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고급 필터의 조건은 A의 22번 셀부터 C의 24번 셀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했고 두 번째 화살표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 A의 26번 셀에서 시작을 해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부터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지역 조건 써야 하고요. 자, 재고량 조건도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자, 컨트롤 C 제목 복사에다가 A의 22번 셀에 자, 그대로 붙여줄게요. 자, 지역은 서울로 시작을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시로 시작을 하면서에 해당하는 거. 자, 우리 와일드카드 중에 별 사용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이 됐겠고요. 자, 재고량은요. 첫 번째로서 100보다는 무조건 커야 해요. 자, 하지만 이면서인 거잖아요. AND 조건이에요. 자, 같은 행에 나란히 적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고량을 한 번 더 동일하게 컨트롤 CV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클릭 드래그 자동 채우기 하셔도 좋아요. 재고량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같은 행에 나란히 적어줍니다. 20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시면 딱 요만큼이 잠시 뒤의 조건의 범위로 사용이 되면 되는 거겠죠. 자, 또한 이번 문제는 보고 싶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역과 전월 재고량에 해당하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자, 컨트롤 C 또 한번 복사해다가요. A의 26번 셀에 컨트롤 V 그대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복사가 될 필드명까지 작업을 미리 해놓고 시작을 해주셔야 결과 예쁘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급 필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체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상단 데이터에 자, 고급 하러 갑니다. 자, 우리는 다른 장수의 복사 말고는 쓰질 않죠. 자, 조건 범위 열심히 작업한 거 자, 요렇게 6칸 선택해 주시고 자, 복사 위치는 나 이거 보고 싶어 라고 3칸을 다 훑어 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레코드 3개 표기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계산 작업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 1에 판매량이 50 이상이라면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아니라면 할인율 적용 없이 실판매 금액을 계산하여 1000의 단위까지만 내림하여 표시하시오.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실판매 금액을 구하는 공식 제시했어요.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로서 계산을 해라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if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라운드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사용을 하자 했어요. 먼저 실판매 금액이 계산이 돼야 내림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실판매 금액을 구하는 것부터 진행을 할 건데 단 판매량이 50 이상이라면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아니라면 할인율 부분에 해당하는 건 일절 계산하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라 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할인율에 해당하는 걸 if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은 공통 부분까지는 동일하게 작업해요. 자,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까지는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되 뒤쪽이죠. 할인율 적용 여부를 if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하기 if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자, 앞에 있는 판매량이 혹시라도 50을 넘었어. A는 B답골. 조건 끝났죠? 컴마. 자, 그렇다면은 할인율로서 자, 괄호까지 동일하게 작업하세요. 자, 1 마이너스 앞에 있는 할인율을 적용을 해줄 것이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은 곱하더라도 본래의 값에 변화가 없죠. 자, 이대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일단 실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계산이 됐는데 자, 내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결과 보시면 뭐 1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원 단위가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내림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값자리에 계산하신 실판매 금액 적어주시고 자릿수는 1000의 단위까지만이니까 자, 왼쪽 방향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까지만 표시를 해라 해주시면 뒷자리에 있는 원 단위가 깔끔하게 절삭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1번이었고요. 2번 표의 입사일과 오늘 날짜 사이의 연도 차이를 이용하여 직원별 연차를 계산하여 표시 예와 같이 표시를 해라. 첫 번째 화살표 1년은 360일로 계산할 것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연차는 오늘 날짜와 입사일 사이의 일수 차이를 360으로 나눈 몫으로 계산을 해라 그랬고요. 세 번째 today, days, quotient 함수와 연결연산자 and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했네요.
자, 일단 오늘 날짜와 입사일 사이에 일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즈 함수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 함수는 데이즈 함수가 될 것이고요. 자, 데이즈 함수는 인수 두 가지가 들어가죠. 끝날짜와 시작날짜. 자, 우리 끝날짜 자리에 오늘 날짜인 today를 담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시작날짜에 각 사원별 입사일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일수 차이가 표기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저희는 360으로 나눈 몫으로서 연차 계산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만큼의 값을요. 자, 당연히 쿼션 함수의 첫 번째 값자리에 밀어 담아 주시고요. 자, 큰 수, 작은 수인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작은 수 자리에 360을 담아 주시게 되면 자, 나눈 몫이 표기가 되게 될 겁니다. 단 저희는 앞뒤로 경력과 한글로 연이라는 걸 같이 붙여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결연산자 AND로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표기하고자 하는 경력, 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숫자 2하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한글로 연에 해당하는 것까지. 자, 엔터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연차 계산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3번 표 3의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표를 이용하여 사원별 부서명을 찾아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인덱스와 라이트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먼저 아래에 있는 부서 코드에서 필요한 생산부, 관리부에 해당하는 부서명을 찾아올 수 있는 건 인덱스 함수죠. 자, 단 인덱스 함수에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가요. 범위, 행번호, 열번호. 자, 그중 행에 해당하는 건 우리 부서 코드, 부서명이 한 행밖에 없기 때문에 1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열은 생산부는 첫 번째, 영업부는 두 번째, 관리부는 세 번째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 번호가 다 달라지죠. 자, 그 부분을 write 함수를 가져다가 사원 코드 끝에 있는 한 글자를 뽑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 write를 가져다가 일단 끝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사원 코드에서 자,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그 값이 아래 들어있는 부서 코드의 1, 2, 3과 일치하게 되죠. 자, 그 값을 인덱스 함수의 열번호 자리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는요. 자,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줄 거고 찾아 표기하고자 하는 부서 명범위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단 클릭 드래그 당길 거니까 절대 참조 고정은 꼭 해주시고 자, 행은 당연히 잡은 범위가 1행 3열이에요. 자, 1행 말고 두 번째 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1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열번호 자리에 write 담아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생산부부터 관리부에 해당하는 부서명은 인덱스가 표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4번 표사에서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데이터의 판매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차이값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으로서 작업을 해라 그랬고요. 두 번째 화살표 dmax와 dmin 함수를 사용하자 했습니다. 일단 조건은 상공전자라는 걸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표를 봤을 때 지금 제조회사라는 제목 필드 아래 상공전자라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조건은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쉬워진 케이스입니다. 자, 시작은 dmax가 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만큼 쉬운 게 없죠? 자, 맨 처음은 전체 범위, 그야말로 제목 다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다 잡아주시면 된다 그랬고 자, 두 번째는 d 다음에 붙어있는 값을 적용받을 필드의 제목이죠. 자, 이 중 일단 max, 즉 큰 값을 구할 수 있는 숫자 값이 판매가 말고는 있지도 않아요. 자, 판매가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으로서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것만 볼 거야.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이죠? 모든 인수의 제목이 다 들어간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괄호 닫아 주시면 자, 여기까지가 최대값인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dmin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은 전체 범위고요. 자, 다음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의 제목, 마지막은 조건에 해당하는 거. 자, 괄호 닫아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30만 원이라고 결과 표기가 됐을 겁니다.
5번 표 5의 판매량의 값이 높은 상위 3개 항목은 해당 순위를 구하여 표기 예와 같이 표기를 하고 값이 낮은 하위 3개 항목 값은 신규 진입이라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를 해라. 한마디로 결과로 표시가 돼야 될 게 지금 3가지 형태예요. 1, 2와 같이 순위 표기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신규 진입에 해당하는 거, 나머지는 공란, 즉 3가지 타입으로 결과값이 표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함수는 첫 번째 화살표에서 if와 랭크 이퀄 함수 2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이번 문제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일단 상위 3개 항목 값을 구하기 위해서 랭크 이퀄의 마지막 옵션을 내림차순 형식으로 적용을 해줄 것이고, 낮은 3개 항목을 찾기 위해선 오름차순을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어지는 형태의 문항이 될 것 같으니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자, 시작은 만약에 가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순위를 알아야 상위 3개 값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랭크 이퀄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앞에 있는 판매량의 값이 판매량이 들어있는 범위 중에서인 거예요. 자, 범위는 반드시 절대참조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상위 3개 항목 값을 판단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옵션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값이 얼마라면 1, 2, 3이라면 한마디로 3보다 작거나 같다면이에요. 1, 2, 3이라면 A는 B다꼴 조건 끝났죠.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순위가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때는 내림차순 적용한 순위를 그대로 컨트롤 CV 하셔도 좋아요. 자, 그대로 한번 더 적어줄게요. 자, 단 한글로 위라는 건 같이 표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참인 거예요. 아직 판단이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if를 가지고 2차 판단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단 이번에는 랭크 이퀄을 적용을 해주기는 하는데 옵션을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판매량이 들어있는 범위 안에서 F4, 자, 옵션을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작은 거 하위 3개 항목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 값이 이번에도 1, 2, 3이냐 한마디로 작은 거 3개냐를 따져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냐.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신규 진입 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 위라고 표기가 되는 값과 신규 진입 둘 다 아니라면 자, 그땐 공란 처리가 돼야 맞겠죠. 그래서 쌍따옴표 2번을 연달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f가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자, 끝에서 닫히는 괄호 역시나 2번을 한꺼번에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해 주시면서 자, 마무리 져서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드래그. 다소 난이도는 있었지만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1번이에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의 직급별,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 값의 평균을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통합처럼 쉬운 게 없죠. 자, 통합은 결과가 표기가 될 범위를 먼저 블럭을 잡아놓고 상단 데이터 탭을 가시게 되면 통합 메뉴 들어있어요. 선택해 주세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평균을 원했기 때문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참조는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 항상 첫 행하고 왼쪽 열을 맞추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행과 왼쪽 열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직급부터 잡고 왔기 때문에 왼쪽 표범위를 잡으실 때도 반드시 직급부터 끝까지를 잡아주시는 거지 부서명을 잡으시면 결과 안 나옵니다. 주의해서 작업하세요. 자, 직급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되 추가 안 누르시면 꽝이에요. 자, 추가 꼭 눌러주시고 범위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담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자, 평균 알아서 계산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샵 표시가 뜨는 건 뭐다? 자, 칸이 좁단 얘기다. 자, 살짝 넓혀 주시게 되면 결과 제대로 표기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굳이 넓히실 필요는 없어요. 이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분석 작업 2번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데이터 도구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1의 1학기 시험 성적표에 그림과 같이 반별,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계산을 해라 했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세 번째 평균은 표시 형식을 숫자로 적용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시오. 네 번째 화살표 결과의 그룹 해제 영역에서 개요 지우기를 적용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결과가 예쁘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상단 데이터 탭에 정렬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기준은 반을 기준 삼아다가 오름차순 정렬을 해줘라 했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일단 반별로 정리정돈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탭을 가시게 되면 오른쪽 끝부분에 부분합이 나오죠. 선택해주세요. 자, 항상 정렬의 기준과 그룹화할 항목은 일치하죠. 자, 그래서 반으로 그룹화할 항목 변경해주시고 평균 계산해줘라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변경 꼭 해주시고요. 자, 값은 국어, 영어, 수학까지만 딱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절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자, 평균은 구해졌는데 자, 지금처럼 구해진 평균의 값이 어때요? 소수 자릿수가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숫자 형식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구해진 평균들만 자, 컨트롤 키 이용해서 따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워줄게요. 자, 숫자 중에서도 소수 자릿수는 딱 한 자리까지만 적용을 하겠다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세 번째 화살표 부분이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살표에서 언급한 개요라는 건 화면 왼쪽에 들어있는 해당 영역이에요. 자, 이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자, 상단 데이터 탭입니다. 자, 그룹 해제 옆에 붙어있는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화면과 같이 해당 부분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분석 작업 2번도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기타 작업의 1번 매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영역의 상품별 총 판매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총 판매액으로 지정하고 두 번째 총 판매액을 계산하는 공식 제시했고요. 세 번째 화살표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H의 4번부터 I의 5번 셀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총 판매액으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총 판매액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자, 시작은 도형부터 만들죠. 자, 개발도구 탭이고요. 자, 삽입에 양식 컨트롤 맨 처음에 들어있는 단추 아이콘입니다. 자, Alt키 꼭 누르면서 단추 걸리게 예쁘게 그려주시고요. 자, 기록을 눌러야 매크로 이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은 총 판매액 해줄게요. 자, 다음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연산이니까요. 자, 빈셀 잡아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서 자, 앞에 있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계산해 주시고 자, 클릭 드래그 당겨 마무리 지어주시면 작업은 끝났어요. 다시 한 번 더 개발도구 탭 들어가시면 기록 중지 하실 수 있고요. 자, 만들어진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죠. 텍스트 편집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총 판매액이라고 해줘라 그랬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 매크로 지정. 방금 만드신 총 판매액이라는 매크로를 선택 적용해 주시면 1번 해결되시는 거겠고 동그라미 2번 다음 영역의 표시 형식을 회계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회계라고 지정하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영역에서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동일 시트 H의 7번부터 I의 8번 셀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 확인하라고 입력하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한 후 도형을 클릭하면 회계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도형부터 만들어요. 상단 삽입입니다. 자, 도형이에요. 제 일러스트레이션 기본 도형 중에서도요. 빗면이라는 게 세 번째 줄에 들어있어요. 자, 선택해 주시고요. 자, Alt 꾹 누르면서 예쁘게 그려주시고 도형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 서식 확인이라고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글꼴은 항상 홈탭 가기로 했어요. 자, 도형 잡고 홈탭. 자, 가로 세로 둘 다 가운데 맞춤 적용해 주시면 도형 부분은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매크로 기록하도록 할게요. 자, 상단 개발도구 탭이고 매크로 기록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회계라고 지정하자 그랬고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DEF열 숫자 범위를 다 잡아주셔야 맞습니다. 자, 컨트롤 1번. 자, 회계 형식 적용해 주시고 문제 살짝 수정할게요. 자, 기호는 없음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형식 지정이 되었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개발도구 기록 중지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 자, 매크로 지정합니다. 자, 방금 만드신 회계라는 매크로 선택 적용해 주시면 두 문제 마무리 되시는 거예요. 기타 작업 2번 차트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고 글꼴 크기를 14,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설정하시오 했어요. 화면과 같이 그림을 봐주시게 되면 프로모션 제품별 거래총액이라는 제목 보이시죠? 자,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 잡아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 커서 삽입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 제품별 자, 거래총액이라고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일단 내용은 변경이 되었고요. 자, 글꼴 바꾸는 건 당연히 홈탭입니다. 그래서 14포인트 변경해 주시고 자, 이어서 굵게까지 처리해 주시면 1번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2번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하는 거래총액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화면 봐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모든 거래처의 데이터가 차트 안에 표기가 되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P로 시작하는 데이터들만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를 수정할 때는 저희 차트 잡고 상단 차트 디자인 탭이죠. 데이터 선택 메뉴를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범위 수정 하실 수 있었어요. 자, 상단 차트 데이터 범위에 커서 삽입해 주시고 자, 기존에 있는 거 백스페이스 키 이용해서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거래처 명에 해당하는 부분 자, 제목부터 토탈 실업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컴마를 찍거나 컨트롤 키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거래 총액이라는 제목 포함해서 토탈 실업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데이터 범위가 수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 동그라미 3번 범위 항목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설정하고 도형 스타일을 강한 효과 파랑 강조 1로 지정하시오 했어요. 자, 범위에 해당하는 거 잡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범위를 꾸며줄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위치 이동해 주시고요. 자,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꾸미는 건 서식 탭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도형 스타일이에요. 밑으로 2번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서요. 우리 강한 효과 파랑 강조 1에 해당하는 거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이 뜨니까 자, 보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3번 해결되시는 거겠고 4번 차트 종류를 원형, 도넛형으로 변경을 하고요. 도넛 구멍의 크기를 40%로 설정을 하고 하나유통 계열의 채우기를 질감의 분홍 박엽지로 설정을 해라 했습니다. 자,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건 상단 차트 디자인 탭이었죠. 차트 종류 변경 그 중에서도 원형의 도넛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반영이 됐고요. 자, 또한 도넛 크기를 변경해야 하죠. 자, 일단 계열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자, 오른쪽에 당연히 그 계열을 변경할 수 있는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중 도넛 구멍 크기 50%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40%와 같이 변경해 주시게 되면 자, 크기 사이즈가 살짝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하나유통 계열의 채우기를 질감 분홍 박엽지로 설정을 해달래요. 자, 지금 범위에 보시면 하나유통은 빨강색 계열이죠. 자, 한 번 잡고 한 번 더 잡으시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오른쪽에 있는 서식 대화 상자 중에서도요. 첫 번째 페인트 통을 가시게 되면 채우기를 질감 그 중에서도 분홍 박엽지로 설정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5번
그림과 같이 백분율 레이블을 적용한 후 레이블의 글꼴 크기를 12만큼으로 설정을 해라 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상단 디자인 탭 맨 앞이에요. 차트 요소 추가. 그 중에서도 데이터 레이블을 일단 표시하겠다고 선택을 해주세요. 자, 단 레이블이 지금과 같이 값으로 표기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이걸 꾸며줄 수 있는 대화 상자 오른쪽에 떴을 겁니다. 자, 그중 마지막 탭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레이블 옵션 중에서도 값이 아닌 백분율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변경해 주시고 자, 글꼴 사이즈가 조금 작은가 봐요. 자, 레이블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상단 홈 메뉴바 가겠습니다. 자, 12포인트만큼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 레이블의 크기가 살짝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화면 참고해서 모든 문항 마무리 잘 해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